수심 200m, 완전한 어둠 속 갑자기 폭발음이 들리고 선체가 흔들립니다. 깊은 바닷속이라 적은 당신을 볼 수 없지만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 순간 모든 승무원의 눈은 소나 화면에 고정되고 위에서는 적함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바닷속 침묵의 전쟁,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잠수함은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리는 종파동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진동이 파동이 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용수철을 생각해 보시면 쉬운데요. 한쪽 끝을 눌렀다 놓으면 압축 펄스가 용수철을 따라 이동하잖아요. 소리도 똑같이 작동하는데 금속 코일 대신 유체 속 입자들이 진동하는 거죠. 물속에서 소리는 공기보다 약 4배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게 바로 바다가 소리를 전달하는데 무시무시하게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듣는 사람한테는 좋지만 숨으려는 잠수함에게는 완전 악몽이거든요. 모터 소리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소리만으로도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치가 탄로날 수 있습니다. 해군들이 수중에서 서로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소나인데요. 음파 탐지 및 거리 측정이라는 뜻이죠. 소나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능동 소나는 박쥐나 돌고래가 쓰는 반향정이랑 비슷하게 작동하는데 트랜스듀서라는 음파 센서가 달린 장치가 음파 펄스를 보내고 수중 물체에서 반사되는 메아리를 듣는 방식입니다. 물속 음속이 대략 초속 1500m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핑이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곱한 다음 2로 나누면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은 표적 강도를 측정해서 형태까지 파악하는데 물체에 반사된 음파빔의 입사 강도를 반사 강도로 나눠 10 로그 10을 곱하면 됩니다. 물체의 형태, 각도, 재질이 모두 표적 강도에 영향을 주는데요. 표적 강도가 높으면 잠수함 같은 거고 낮으면 물고기일 가능성이 크죠. 정확하고 강력한 방법이긴 한데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돌고래가 바다에서 소리를 내면 자기 위치를 알리는 것처럼 능동 소나를 쓰는 잠수함도 똑같거든요. 그 크고 인위적인 핑은 대부분의 소리보다 빠르고 멀리 퍼져나가는데 수동 소나로 듣고 있는 다른 잠수함이나 수상함한테는 칠흑 같은 방안에서 손전등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모든 적에게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능동 소나는 은밀 임무 중엔 거의 안 쓰고 비상 상황이나 훈련, 정밀도가 은폐보다 중요할 때만 씁니다. 조용한 순찰 중에는 소리치는 게 아니라 듣는 데 집중하거든요. 전투 중이 아니라면 능동 소나는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수동 소나는 조용히 귀 기울이는데 아무리 은밀한 선박이라도 고유한 심장박동 소리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 설계된 배라도 엔진 소리, 펌프 리듬, 프로펠러 회전, 선체를 따라 흐르는 물의 흐름까지 독특한 음향 프로필을 만들어냅니다. 이 소리들은 멀리까지 전달되고 배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하죠. 수동 소나는 주로 다른 해양 물체의 소음을 감지하는 데 쓰이는데요. 능동 소나와 달리 자체 신호를 내보내지 않으니까 숨고 싶은 군함이나 조용히 바다를 관찰하는 과학 임무에 완벽합니다. 그냥 다가오는 음파를 수신하기만 하거든요. 잠수함은 내부 수중 청음기만 쓰는 게 아니라 예인 배열 소나라는 긴 케이블을 뒤에 끌고 다니는데 이 센서들이 수백 미터까지 뻗어서 장거리 청취를 돕고 특히 저주파에서 효과적입니다. 잠수함 내부의 시끄러운 기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신호가 훨씬 깨끗하죠. 현대 해군은 여러 선박이 내는 소리의 비밀 라이브러리를 보관하는데요. 수동 소나 시스템이 소리를 감지하면 단순히 승무원에게 경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된 패턴과 비교합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매칭을 개선해서 선박의 등급, 추진 방식, 때로는 특정 선박까지 식별하거든요. 깊은 바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선박을 들키게 하는 건 바로 소리입니다. 사람 기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훈련된 기계에게도요. 상대가 당신을 듣기 전에 먼저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이 주도권을 쥐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함은 침묵을 위해 설계되죠. 선내 모든 것이 격리돼 있는데 엔진은 고무에 장착되고 기계는 공중에 매달려 있으며
발소리조차 억제됩니다. 회전 부품은 진동을 없애기 위해 균형을 맞추고요. 목표는 바다의 자연 배경 소음인 파도, 물고기, 먼 해류에 섞이는 건데 이 세계에서 소리를 내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침묵은 잠수함 전쟁에서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완전한 설계 철학입니다. 우선 스텔스 잠수함의 선체는 보통 무반향 타일이라는 특수층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 흡음 패널들이 금속 표면 위에 비늘처럼 배열돼 있습니다. 대개 합성 고무나 폴리머 복합재로 만들어지고 공기 주머니나 미세 기포 같은 재료로 채워져 있죠. 역할은 두 가지인데 잠수함 소음이 물로 새나가는 걸 막고 들어오는 소나 핑을 방해하고 흡수해서 능동 스캔 탐지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소나파를 연못의 파문처럼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금속 표면에 부딪히면 선명하게 반사돼서 잠수함을 찾기 쉬운데 무반향 타일의 울퉁불퉁한 고무 표면에 부딪히면 흩어지고 흡수되고 약해집니다. 에너지 일부는 미량의 열로 바뀌고 일부는 재료 안에서 손실되죠. 일부 고급 타일은 표면 전체의 밀도와 두께를 달리해서 더 넓은 범위의 소나 주파수를 흡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대 군용 잠수함에 쓰이는 정확한 구성과 적층 기술은 대개 기밀인데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은 더 그렇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엔지니어들이 이 타일을 스텔스뿐 아니라 심해 압력과 가혹한 염수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게요. 추진 시스템조차 스텔스를 위해 만들어지는데 전통적인 프로펠러는 시끄럽고 특히 빠르게 회전할 때 더 그렇습니다. 캐비테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 미세한 공기방울을 만드는데요. 물의 압력이 떨어지면 끓는 점도 떨어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베르누이 원리에 따르면 물이 빠르게 흐를수록 프로펠러가 너무 빨리 회전할 때 뒷날 끝부분처럼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주변 물이 끓어서 증기방울이 생기는데 이게 격렬하게 터지면서 충격파와 수킬로미터까지 전달될 수 있는 특징적인 소음을 만들죠. 이걸 해결하려고 현대 잠수함은 특별히 설계된 프로펠러 날개를 쓰는데 대개 직경이 크고 회전 속도가 느립니다. 일부는 펌프제트 추진기를 쓰기도 하는데 일종의 덮개가 있는 프로펠러 시스템으로 캐비테이션을 줄이고 소음을 억제하거든요. 캐비테이션이 적으면 소음도 적고 이게 바로 잠수함 스텔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잠수함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생존의 핵심이죠. 잠수함병들은 조용히 움직이도록 훈련받는데 공구를 떨어뜨리거나 해치를 쾅 닫지 않도록 합니다. 일상 작업조차 침묵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는데 한 번의 부주의한 충격이 물속으로 울려 퍼져 선박 위치를 노출할 수 있거든요. 날개 형태에서 펌프 아래 패딩까지 이 모든 노력이 하나의 목표로 모이는데 바로 잠수함을 바다의 배경 소음에 섞이게 하는 겁니다. 가장 조용한 잠수함도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바다 자체가 음파가 물속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한다면 숨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핵심은 해수에서 음속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있는데요. 일정하지 않거든요. 온도, 압력, 심지어 염도에도 달려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높아지고 음속도 증가하죠. 염분이 많은 물은 담수보다 소리를 빠르게 전달하고요. 이 세 가지 변수가 결합해서 음속 프로필을 만드는데 깊이에 따라 음속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바다의 많은 곳에서 소리가 가장 느리게 이동하는 지점이 있어서 자연적인 음향 함정을 형성하거든요. 이것이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수온 약층인데 온도와 음속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층입니다. 음파가 이 층에 부딪히면 굴절하거나 반사되는데 대개 소리를 위나 아래에 가두죠. 수온 약층 아래에 있는 잠수함은 위에서 스캔하는 소나에 거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심해 음향 채널이나 소파르 채널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흥미로운 특징이 있는데요. 바다의 수평층으로 음속이 최소에 도달했다가 위아래로 다시 증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파가 채널 중심으로 다시 굽어져서 손실을 최소화하며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잠수함은 여기 숨어서 먼 선박이나 다른 잠수함을 들을 수 있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소음을 내면 그 소리도 똑같이 멀리 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엔 그림자 구역이 있는데
굴절 때문에 소리가 단순히 도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빛이 물체에 차단되는 것처럼요. 이 구역들은 음향 사각지대인데 음속 프로필과 해저 지형을 연구해서 잠수함은 이 구역의 숨어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지형 차폐도 활용하는데요. 얕거나 연안 해역에서 해저에 바짝 붙거나 수중 능선을 따라 항해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소나 경로를 차단하고 국지적 그림자 구역을 만들어 존재를 더욱 숨기죠. 실제로 바다는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음향 고속도로, 터널, 거울, 사각지대의 매트릭스입니다. 잠수함 병들은 해양학자, 음향 엔지니어들과 함께 이걸 지도처럼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다시 당신의 잠수함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폭래가 휙 지나가는데 이번엔 더 가깝습니다. 선체가 압력으로 삐걱대고요. 당신은 적이 들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데 엔진은 조용하고 펌프는 격리돼 있으며 프로펠러는 거의 돌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당신을 노출시키는 걸까요? 모든 잠수함은 자기장을 방출하는데 지구 자기 환경을 통과하는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물체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자기장은 자기 이상 탐지기로 감지될 수 있는데 특히 표면 근처 잠수함을 찾는 항공기에 장착됐을 때 그렇죠. 이에 대응하려고 현대 잠수함은 소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선체에 내장된 코일들이 반대 자기장을 만들어서 자체 자기 신호를 상쇄합니다. 뭔가를 만지면서 지문을 지우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엔 열이 있는데요. 잠수함은 엔진, 전자장비, 심지어 승무원에게서도 많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열이 선체를 통해 새나가서 적외선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열 흔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자들은 냉각 시스템을 추가하고 뜨거운 기계를 단열하며 따뜻한 물을 천천히 조절된 방식으로 배출해서 열 탐지를 피합니다. 레이더조차 위협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잠수함이 부상하거나 잔망경을 올릴 때 그렇습니다. 그 작은 돛대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레이더파를 반사하면 감시 항공기의 하늘의 밝은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잔망경과 안테나는 이제 B2 스피릿 같은 현대 스텔스 항공기처럼 스텔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됩니다. 각진 표면, 레이더 흡수 재료, 신호를 출처로 반사하는 대신 흩뿌리는 코팅들이죠. 마지막으로 비음향 탐지가 있는데 수온 변화, 압력, 심지어 움직이는 잠수함이 일으키는 바다의 미세한 교란을 추적하는 첨단 방법들입니다. 이 기술들 중 일부는 아직 실험적이지만 스텔스가 군비 경제임을 보여주죠. 탐지 도구가 발전할수록 잠수함이 숨는 방법도 발전해야 하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해군 건축가들은 전산 유체 역학을 사용해서 잠수함이 표면 근처에 있을 때 이런 구조물들이 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합니다. 잔망경 깊이에서 작은 돌출부조차 수면을 교란해서 눈에 보이는 항적이나 높아진 선수파를 만들 수 있는데 둘 다 위성이나 순찰 항공기에 포착될 수 있거든요. 전산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으로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돛대와 잔망경 형태를 테스트해서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봅니다. 목표는 난류를 줄이고 선수파를 낮추며 수면 교란을 지연시키는 건데 흐름에 부드럽게 섞이는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잠수함은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고 수면 아래를 통과할 수 있죠. 소나, 항공 감시, 수상 관찰자들로부터 숨을 수 있고요. 하지만 때로는 스텔스가 지나칠 수 있는데 잠수함 전쟁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발견당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스텔스 잠수함이 수중에서 서로 충돌한 실제 사례들이 있는데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서로 다가오는 걸 못 봤던 거죠. 2009년에 영국 잠수함 하나와 프랑스 잠수함 하나가 대서양 깊은 곳에서 충돌했는데요. 두 선박 모두 무장했고 조용히 운항 중이었으며 어느 승무원도 충돌 후까지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고 핵물질에도 위험이 없었죠. 자연조차 위협이 되는데 수중 산사태, 온도 변화, 해류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잠수함 위치를 노출하거나 더 나쁘게는 안전하지 않은 깊이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잠수함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모든 과학과 공학에도 불구하고 진짜 질문은 왜냐는 겁니다. 왜 수중에 숨으려고 그 모든 노력을 하는 걸까요?
답은 전략에 있는데요. 스텔스 잠수함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침묵의 체스 말입니다. 국가들은 잠수함을 순찰뿐 아니라 억제를 위해 사용하거든요. 스텔스 잠수함이 근처에 잠복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대 세력이나 심지어 국가 전체가 하는 결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침묵과 보이지 않는 선체, 수온 약층과 고무 타일 뒤에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죠. 당신이 우리를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여기 있다는 거요. 물론 궁극의 스텔스 기계는 몇 달 동안 숨어 있을 수 있는 핵잠수함들입니다. 결국 바다는 가장 거대한 전장이면서 동시에 가장 완벽한 은신처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고 그 침묵 속에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깊은 바닷속에서 당신이 절대 알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